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2% 정도 두 시장 모두 올라가는데 어제 이 시간에 비하면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흐름으로 반등세를 이어갑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재개에 따른 또 소비 관련주들 돌아온 6호 관련된 섹터를 볼 건데요. 그전에 시장 전망부터 좀 하면요. 잭슨홀 미팅을 소화하고 이번 주에 이제 지표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8월 마지막 주 그리고 9월 전망은 어떠세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 부분이 아직 1,30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크게 사주지 않고 선물 플레이만 대부분 하고 있고 또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전에 마지막 이제 월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코스피가 많이 빠질 국면은 아닌 것 같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2,470에서 2,480 정도를 하방 지지를 놓고요. 위쪽으로 2,600에서 2,650 정도까지의 밴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새롭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결국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올랐다가 또 반도체가 올랐다가 그 외에도 일부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업종, 철강, 화학, 조선 그다음에 건설기계, 기자재 이런 쪽도 대부분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어떤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종목 플레이는 충분히 나온다. 네.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쪽이고요. 지수 자체는 오르내리는 것이 크게 변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향권에서 이제 사려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PC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텐데 기본적인 파월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닉 틴하우스 기자도 9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라면 그냥 무난하게 시장에서는 그냥 어떤 수익률 게임 정도로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 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 순환매가 나타나는 장이다. 예, 그렇게 장을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6호 단체 관광객 재개에 따른 소비 중국 관련주들은 사실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쭉 뻗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시 중국의 반일 감정 이런 게 나오면서 약간의 모멘텀을 주면서 리오프닝 중국 관련주가 강한데요. 그 가운데 오늘 핫 섹터는 면세점을 꼽으셨습니다. 면세점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 일단 중국인들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최근에 좀 불거진 것은 이제 오염수 방류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혹시 반사소외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쪽으로 가는 여행도 취소하고 이게 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반영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중국인들도 사람인지라 욕은 욕대로 하면서 일본 여행은 일본 여행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 가고 한국에 올 거라는 생각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불매운동 관련해가지고 일본 쪽에 오염수를 써서 어떤 예를 들어 SK2라든지 일본의 어떤 브랜드들이 문제가 있고 불매운동을 하겠다. 웨이보나 이런 SNS 쪽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지만 실제 정말 그럴지도 정말 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화장품들이 브랜드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다면 확인 이후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숫자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사실 주가가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을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7월 달에 면세점 관련된 지표를 보면 다소 조금은 주춤했었는데요. 7월 면세점 매출은 7억 7,15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7%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 관광이 들어오기 전 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체 관광 효과가 나타나지 있지 않고 있고 7월하고 8월은 또 화장품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또 수요 이벤트가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6월보다는 7월달에 다소 좀 떨어진 지표가 나온 겁니다. 결국 이제 내국인의 아웃바운드 증가는 되고 있죠. 지금 내국인 이용객 수는 전년비 76%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면세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인 면세 매출은 87%나 늘고 있는데도 외국인 매출이 전년비 32%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 저하 요인으로는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출이 이제 빠지면서 작용을 했는데 개별 여행객은 늘고
있지만 역시 따이공 보따리상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객단가가 1,031달러로 전년비 84%는 마이너스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이공이나 보따리상의 비중이 많이 줄고 있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냐면 매출이 좀 빠지는데 희한하게도 지금 면세점의 이익 체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호텔 신라나 신세계 모든 면에서 면세 사업에서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보따리상 중심의 면세점은 한 살수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영업이익률은 6에서 7%까지 영업이익률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따이공양 할인율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수요의 주체가 보따리상 따이공에서 개별 여행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단체 관광이 일단 허용됐기 때문에 일본의 반사 수혜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맞고요.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해외 여행객이 많이 늘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비중이 5%대에서 이미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반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돌린다면 이 증가율은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단체 관광 제외가 6년 만에 이야기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서울에 있으면서 명동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롯데 면세점 정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바글거립니다. 실제 평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바글거리고 명동은 올리브영 매장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쪽에 가보면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굉장히 구하는 중국어가 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편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인들이 꽤 많이 정말 온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에 빗대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중국 쪽에 너무 의존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은 비중국, 탈중국의 모멘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디 브랜드, CS 인터내셔널이나 그 외 다른 종목들이 일본이나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탈중국화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은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이 맞고요. 근데 면세점이 좋아진다고 해서 당장 화장품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오히려 밥솥 관련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또 있었던 스토리긴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중국인들 선호하는 어떤 선물로 가운데 중국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1위는 아직까지 화장품이긴 합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선물로 선호하는 2위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제품 중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선물로 선호하는 게 2위가 김입니다. 김. 네. 그리고 3위가 밥솥하고 네. 홍삼이에요. 네. 4위가 과자, 네. 5위가 담배입니다. 네. 이런 순위예요. 근데 이제 화장품의 절대적인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의 부분에서는 결국은 불법적인 따이공 매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합법적인 관광객이 늘고 개별 관광객이 믹스 개선을 해주고 그다음 단체 관광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2박 3일 정도의 기준이면 사전 면세점과 사후 면세점 한 3군데 정도는 들리는 일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세점 쪽에서 어떤 것을 사든 면세점 쪽은 상당히 좋은 어떤 객단가라든지 매출 상향이 분명히 일어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쪽의 인바운드 수요가 어쨌든 좋든 싫든 중요한 것은 동남아 쪽의 여행객들이 한국 들어와서 객단가가 300달러 정도 수준인데 중국인들의 객단가는 600에서 700달러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쓰게 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이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 것들이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피부 미용 관광이에요. 한국 들어와서 피부과 가가지고 돈을 쓰는 게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카드 지출액을 보다 하더라도 최근에 피부과들이 많게는 몇 배씩 지금 카드 지출금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면세점을 가는 것은 물론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소비 패턴이 기존에 화장품만 사던 시장에서 좀 더 다른 쪽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피부 미용기기 쪽도 상당히 카드 결제 금액이 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에 불과 23만 명 정도밖에는 중국 인바운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2016년도에 800만 명 넘게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만 명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좀 더 회복세가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어쨌든 면세점 들어와가지고 꼭 화장품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뭐를 사든 면세점 쪽에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면세점 관련된 쪽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 따라서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등 그러니까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도 좋을 것 같고 또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텍스 리펀드 쪽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좀 아울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을 많이 사가는군요, 중국인들이. 네. 김 관련주는 없나요? 글쎄요, 우리가 동원 양반김이나 사조 이런 쪽도 고민 한번 해볼 수 있죠. 네. 네. 화장품이나 카지노보다는 이제 면세점 쪽에 수혜를
보셨고요. 피부, 의료, 미용기기 이런 쪽도 보자고 하셨습니다. 단체 6호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 봐야 될 섹터는 어떤 걸 꼽으셨습니까? 네, 최근에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심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지금 중국 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도 그렇기도 하지만 네. 대규모 부양책 가능성을 좀 두고 있고 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약간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 중에 석유화학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석유화학을 말씀드리면 에이 롯데케미칼의 대한유화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런 그러게요. 종목을 이야기가 나왔나?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네, 뭐 화학 철강 섹터는 쪽도 그렇게 그럴 수 강하진 있습니다. 않은데. 네,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수 NCC를 말씀드리고자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화학 쪽에서도 약간의 니치 마켓 쪽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최근에 중국의 국면 탈피를 하기 위한 하반기 경기 부양책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GDP 5%를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 소비와 함께 시크릿컬 산업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우리가 뭐 중국 소비주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주가가 최근에 꽤 움직였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경기 민감 업종 가운데에서 중국이 좋아지면 움직이는 게 철강, 화학, 조선, 건설기계 이런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화학 업종은 중국 경기, 그다음에 중국 증시와도 가장 베타가 높은 업종이다. 베타가 높다는 것은 그와 가장 연동해서 가장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 내에서 빠르게 가격 변동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순수 NCC 쪽으로 화학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화학 쪽에서 가장 핫한 것은 에폭시 쪽입니다. 에폭시. 예,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페인트 쪽에 들어가는 소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폭시의 가격 인상이 지금 점증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탑티어 페인트 업체의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과거 평균을 이미 상회하고 있고요. 수년 내에는 지금 최대 기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에폭시 페인트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지금 높게 구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가운데 KCC 도료사업부의 OPM 영업이익률은 11% 기록하면서 약 6년 내에 최고치까지 지금 OPM이 올라가고 있고요. 글로벌 탑티어인 미국의 PPG 같은 경우는 16%나 OPM이 나오는데 OPM은 영업이익률입니다. OP 마진, 영업이익률. 예, 그렇죠.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PPG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인데 글로벌 탑티어인데요. 2년 이내에 최대의 OPM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그 슈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OPM이 18%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3년 내에 최대치. 그리고 인도의 아시안 페인트 같은 경우는 OPM이 21%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2년 이에 최대입니다. KCC 같은 경우는 선박용 도로의 수익성이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인도 페인트 업체의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견조한 수요 중에서 중국의 에폭시 물량의 유입 때문에 원료 가격이 절감된 효과 때문에 인도 업체도 상당히 좋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페인트 업체의 공통된 언급이 뭐냐면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글로벌 페인트 업체들은 판가의 소폭 상승 그리고 글로벌 주택 수요 부진에 불구하고 어디에 전방 산업이 좋으냐면 자동차, 그다음에 우주항공, 풍력, 그다음에 선박용 수요 견조하고요. 유럽 쪽은 바닥을 찍고 반등 중에 있고 재고는 이미 소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인도의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개선 여력도 언급이 되면서 글로벌 에폭시 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에폭시 가격은 7월 초에 바닥을 찍고 20% 반등을 주었고요. 에폭시 원재료인 BPA라든지 그다음에 ECH 또한 7월 초를 전후해서 바닥에서 12에서 14% 반등을 주면서 에폭시 가격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글로벌 페인트 업체들의 가장 큰 전방은 원래는 이제 건축이나 건설 이쪽을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쪽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옛날에 선박이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자동차, 우주항공, 풍력, 선박 수요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판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 OPM 마진이 2년에서 6년 내에 최대치로 좀 계속적으로 그리고 일부 업체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은 원재료, 에폭시 등의 판가 인상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점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몬순 시즌이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건축이나 주택 관련 수요도 개선된다고 한다면 아마 추가적인 페인트 체인의 에폭시 등의 가격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에폭시 쪽을 좀 점도해 두시고 중국 쪽의 경기 부양이 또 강하게 하반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쪽에 굉장히 좀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맞느냐? 이 부분은
국도화학이라는 종목하고 뭐 KCC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에폭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한번 눈여겨서 스타디를 해볼 경우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페인트 칠도 이렇게 뭐 뿜칠을 못하게 환경 때문에 그죠? 칠을 이렇게 뿜는 게 아니라 칠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페인트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국도화, KCC 그다음에 뭐 페인트 관련주 가운데서도 뭐 노루 페인트 이런 거는 밑에서 상당히 좀 움직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주택 지표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건자재 쪽은 수요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자재 업체들은 또 오히려 좀 논외긴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그나마 건자재 쪽을 보자는 쪽도 있고요. 시멘트 가격은 주택 시장 별로 안 좋은데 계속 올려요, 가격을. 네.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약간 논외 쪽에 주택 시장 안 좋은데 그게 되라고 하지만 실제 전방 산업의 다른 쪽에서 굉장히 구가가 되면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사실은 주택 시장과 별개로 예. 관련된 쪽이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서 결국은 좋은 섹터를 찾다 보면 소외된 데 너무 그렇죠. 저평가되어 예. 있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쪽을 예.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 틈새 시장에서 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건자재나 화학이 순수화학은 아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 쓰이는 에폭시 관련된 이런 쪽 페인팅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